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7주차 월요일 첫 번째 복습 스터디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인사행정론 4장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행정부터 복습 분량이 좀 많죠. 내용이 조금 가벼워져서 제가 한꺼번에 진도를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체계 분량으로 보시면 양이 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걸 또 복습 자료로 선지로 모아놓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양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제도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속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파이팅해서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제 1번입니다. 일단 여관주의부터 직업공무원 제도까지 인사행정의 의의와 발달 파트의 전반부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일종의 보좌, 참모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관리 측면에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미국의 엽관주의는 잭슨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1829년 미국의 잭슨 대통령의 잭슨 민주주의를 통해서 도입된 인사행정 제도죠. 행정의 민주적 책임성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인사교체가 전면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정권과 관료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3번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행정의 적극성과 전문성이 증대하면서 엽관주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게다가 가필드의 암살과 같은 사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1883년에 펜들턴법 만들죠. 자, 여기까지가 미국 얘기고요. 미국의 흐름만 가볍게 봤었습니다. 영국 얘기도 해야 되겠죠? 영국도 인사행정 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혈연이나 지연 등의 개인적인 친분 또는 정치성,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임용을 하는 제도, 우리가 정실주의라고 이야기했고요. 초기에 은혜적 정실주의에서 그 이후에 정치적 정실주의로 변화한다. 하지만 정치적 정실주의가 엽관주의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국의 칠적주의는 추미론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870년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추미론령과 추밀원령인데 영원이라고 썼네요. 자, 추밀원령과 제가 펜들턴법 시기를 비교했던 문제도 있었다. 이따 풀어보게 되는 선지에 있습니다. 자, 그랬고요. 이후에 직업공무원 제도로 발전했다라고 썼는데 사실 직업공무원제는 본래 영국이 사용했었던 인사행정 제도고 이게 실적주의랑 결합하면서 현대적인 직업공무원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엽관주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당의 관료가 예속됩니다. 관료적 대응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게 엽관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실적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공직이 개방되고 공개 경쟁 채용 시험만 통과할 수 있다면 공무원 누구나, 국민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또는 공평하게 또는 균등하게 공평이 들어가든 평등이 들어가든 균등이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 지속성, 공무원이 잘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저희 계속성으로 제가 써놨네요. 계속성.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직업공무원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절대군주 국가부터 되게 옛날 국가부터 사용했었던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규모의 군사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료 조직이 필요했었던 유럽에서는 절대군주, 절대왕정 국가부터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직업공무원제가 성립되려면 일단 공무원이 직업인 거예요. 다른 일 안 하고 공무원 해도 괜찮도록 보수 지급해줘야 되고 평생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금제도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농사 짓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공무원이 되게끔 꼬시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수와 연금 체계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한 영국의 추미론령이 펜들턴법보다 시기가 좀 더 빨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연도를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연도를 굳이 보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미론령이 조금 앞섰다. 아까 제가 문제에서도 설명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대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고요.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합니다.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징,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젊고 우수한 인재. 굉장히 젊은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젊은 친구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고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그래서 보수와 연금 제도가 필요하죠.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직업공무원제, 계급제이고, 폐쇄형의 공무원제고, 일반 행정과 주의를 지향한다. 세 가지는 다 같이 붙어 다니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인사행정의 발달의 대표 관료제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까지 인사행정 기구까지 포함해서 볼까요? 자, 1번입니다. 대표 관료제는 행정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대응성, 약자에 대한 형평성, 이런 거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제도입니다. 맞죠? 자, 대표 관료제에서는 관료가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걸 우리가 적극적 대표성이라고 표현하죠. 자, 갑자기 안 써지네요. 적극적 대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극적으로 대표를 뽑아놓은 사람들이 또 뽑아놓으면 그들이 적극적인 대표를 할 수 있다. 이게 실제 대표 관료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대표 관료제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출신 집단과 계급을 중시하고요. 수평적 형평성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고 했습니다. 대표 관료제의 단점 중에 제일 크게 지적되는 게 바로 이 역차별로 인한 갈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4번입니다. 비독립 단독형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은 행정수반이 임명한 기관장에 의해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신속한 강력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비독립이니까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 단독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단독형이라면 의사결정자가 한 사람. 그래서 행정수반이 기관장 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런 제도입니다. 자, 독립합의형의 인사행정 기관은 위원회형입니다. 왜냐면 합의형 기관이고요. 독립됐다라는 것은 현재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만큼은 알고 계시라고 했고요. 펜들턴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미국의 연방 인사위원회. 이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비독립 단독형의 인사행정 기관들에 대한 예시들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전략적 인적 자원의 관리가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국의 인사관리처, 영국의 내각사무처, 총무성 등등의 대부분의 기구들이 비독립 단독형인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행정부의 경력직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안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갑니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들,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입법부 공무원은 입법부니까 국회 사무처가 있겠네요. 사무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기구인 인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인사권을 좀 제한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적자원 관리, 특히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직 목표 달성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인적 자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적주의 중심적인 인적 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었습니다. 자, 여기 후반부에 있는 OX 기출 선지들은요. 네, 요건 내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분류제 계급제랑 같이 풀어보시면 또 하나의 분량이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 만큼 복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졸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복습에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